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크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죠. 이제 네. 메타 플랫폼이 초지능 연구에 전력을 하나 봐요. 새로운 인공지능 연구소도 설립한다. 인수 얘기도 있고.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페이스북 모에서 말씀하신 대로 메타가요, 이제 인간을 뛰어넘는 가상의 AI 시스템인 초지능 연구에 전념할 새로운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지금 외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챙기고 있냐면 마크 주커버그 메타 CEO가 직접적으로 한 50명 안팎으로 구성된 초지능 AI 연구팀 채용에 직접 나서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CEO가 이제 주커버그가 그들을 가까이 두려고 본사 사무실 책상 배치도도 지금 막 조절하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오픈 AI나 구글이나 엔트로픽에 있는, 쉽게 말해서 지금 빅테크에서 알아주는 AI 회사들에 있는 어떤 인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인재들한테 보상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당 최대 수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치면은 수천억 정도의 비용을 주고서라도 데려오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와중에 또 엄청난 그 인력을 데려오기 위한 빅딜까지 터지다 보니까 이 초지능이 도대체 뭐고 메타가 이렇게까지 이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일단 초지능이 뭔지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초지능 설명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인공지능의 단계를 볼 때 인간을 아예 뛰어넘는 수준, 그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인공지능을 나누는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 있는데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일단 인공지능에 대한 세 가지 단계를 좀 이렇게 광의적이지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보통 약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좁은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특정 태스크만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알파고가 바둑 둔다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인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있는 생성형 AI가 이른바 이제 그 다음 단계인 AGI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AGI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공 일반지능 혹은 범용 인공지능인데, 인간처럼 이제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하고 또 이제 학습도 하고 의사소통도 하고 그런 정말 인간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의 이런 것들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초지능 혹은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하는 건 아예 인간을 뛰어넘는 수준의 AI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인간이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룩한 과학적 발견 같은 경우를 단 몇 시간 만에 해낸다거나, 아니면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질병이나 기후변화, 빈곤과 같은 난제를 순식간에 찾는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이 ASI, 그러니까 인공 초지능,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인간의 지능하고 ASI의 지능 차이를 개미와 인간의 지능 차이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은 이게 그 영국의 철학자인 닉 보스트롬이라는 사람이 2014년에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서 약간 대중화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키워드가 최근에 이제 그 오픈 AI에서도 계속 이 어떻게 보면은 초지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샘 알트먼은 실제 이제 인공지능을 또 5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발전하고 있는 5단계를 나눴는데, 첫 번째 단계가 챗봇.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자연어로 대화하는 지금의 챗GPT 같은 거죠. 그리고 2단계로 나눈 게 추론자라는 건데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AI 얘기하고 있는 게 한 2단계 정도 지금 온 상황이고, 이제 죄송합니다. 2단계가 추론자입니다. 추론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챗GPT 5원 같은 경우 이미 도달한 거죠. 그리고 3단계가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3단계 리즈닝, 3단계 에이전트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되는 것 같다, 안 되는 것 같다, 지금 한창 논의하고 있는 단계가 이제 3단계인 거고, 4단계가 이제 혁신가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과학이나 지식 창출에 대한 AI가 독자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인공지능하고 되게 비슷한 개념이고, 5단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슈퍼 인텔리전스의 개념으로 지금 그 샘 알트먼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AI가 조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을 넘어서서 여러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운영을 하듯이 AI 하나가 그러한 조직의 형태까지 대체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5단계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지능이 됐든 한 이 5단계가 됐든 궁극적인 거는 이제 개인의 인간을 넘어서서 인공지능이 어떤 그룹을 대체한다거나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것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초지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초지능도 5단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른바 이제 그 5단계,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이 샘 알트먼의 5단계의 비유를 하자면 거기에서 초지능이 5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면은 완전히 인간을 초월해서 인간 두뇌가 하는 모든 것들을 집단적으로 하는 네. 개념이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그냥 초지능은 이런 표현이 딱 적합해 보이는데 전지전능한 AI.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뭐 이런 느낌이 오는데 네. 그런데 갑자기 메타는 왜 이 초지능에 집중하는 겁니까? 실은 이 초지능이라는 키워드가 약간은 좀 개념적인 키워드에 가깝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키워드들을 이제 던지는 이유가 뭔지를 예. 봐야 되는데 결국 비즈니스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 페이스북은 라마라고 하는 오픈 소스 모델을 계속 냈었거든요. 근데 라마 3까지는 되게 반응이 좋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라마 4가 나왔는데 이 라마 4가 예정된 시기보다 좀 늦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큰 반응도 별로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장이 다 추론 기반으로 가고 있는데 라마 4 같은 경우는 추론도 제대로 되지는 않고 이런 부분에서 성능도 기대 이하라는 게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해서 오픈 AI랑은 다른 결이지만 그래도 우리도 능력이 좋아라고 얘기했던 메타가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음 키워드를 던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 라마를 이끌었던 주요 연구진 14명 중에 대부분이 지금 회사를 떠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번에 연구소를 좀 어떻게 보면 개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개편해야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력이나 새로운 키워드를 던져야 되니까 그 다음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초지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지금 던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초지능을 육성하기 위해서 네. 스케일 AI 이 회사는 왜 인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건데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메타가 지금까지는 오픈 소스 기반이었고 예. 자사에서 AI 연구를 했지 뭔가 엄청난 외부 투자나 외부 기업을 인수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인수하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스케일 AI를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회사에게 지금 이번에 143억 달러. 그러니까 19조 6천억 정도를 투자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까지가 페이스북부터 다 포함을 해가지고 있었던 기업 인수 금액 중에 2등입니다. 예. 1등이 왓츠앱이었거든요. 왓츠앱 인수할 때 20조 정도 썼는데 그때도 좀 뜯어보면 그 중에서 실제로 현금은 40억 달러이고 나머지 120억 달러가 페이스북 주식이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주식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현금으로 이제 투자한 걸로 치면 이게 아마 최대일 거예요. 예. 근데 이 정도 금액을 주면서 이 스케일 AI라고 하는 회사를 지금 데리고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존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49%의 지분을 확보하는 계약이고요. 실제로 이제 의결권은 없는 주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예 그냥 회사로 흡수를 하는데 뭔가 리더십을 갖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포인트는 이 스케일 AI의 대표인 알렉산더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이 알렉산더 왕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이 메타가 신설하는 초지능 연구소의 책임자로 합류를 해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회사를 인수하면서 회사의 대표를 아예 이제 메타의 AI의 총괄로 이제 앉히는 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그림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회사는 또 기존에 있던 다른 이사가 대표를 하고 이 이제 그 알렉산더 왕 역시도 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스케일 AI의 이사진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에 있는 리소스도 가져오면서 인력도 가져오면서 그 안에서 이 스케일 AI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메타와 조금 이제 합쳐서 새로운 이 AI에 대한 판을 짜보겠다라고 하는 걸로 좀 이제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야. 진짜 파격적인 조건이네요. 그러니까요. 회사의 의사결정권이나 지배권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당신만 오는 조건이면 우리가 49%에 대한 지분을 네. 투자 형태로 해주겠어. 거의 이 수준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스케일 AI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을 받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AI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인공지능이 인공지능만으로 똑똑해졌을까라고 할 때 항상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아니다. 네. 인공지능은 인간지능이 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데이터를 레이블링하고 데이터를 고쳐주고 수정하는 것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메리미커 보고서 얘기할 때도 실은 가장 주목받고 돈 버는 회사 중에 하나로 나온 게 바로 이 스케일 AI입니다. 이 회사 뭐 하는 회사냐면요. 2016년도에 창업한 회사이고 만든 사람이 지금 28살이에요. 28살인 알렉산더 왕이 19살 때 만든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가 데이터 레이블링,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하는 일이 쉽게 말하면 AI 모델에
고품질 데이터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고품질 데이터를 가공하고 평가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고요. 오픈 AI의 챗GPT를 비롯한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거의 이 스케일 AI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개발 생태계에서 일종의 병목, 체크포인트라고 할까요? 거의 초크포인트라고 할까요? 이 병목 역할을 해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그 기업에서 쓸 수 있는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형태인데 이 회사의 또 고객들, 주요 고객을 보면 엔비디아, 뭐 도요다, 마이크로소프트, 심지어 미국 국방부도 이 회사의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 AI를 학습시키는 학습 데이터의 거의 목줄을 이 회사가 쥐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회사가 말씀드린 대로 2016년부터 했잖아요. 네. 요즘에 또 AI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예전엔 그거를 저 인력으로만 다 했는데 네. 이 회사는 인력이 들어가기 전에 AI가 쉽게 말하면 마치 번역, 초벌 번역하듯이 데이터도 1차적으로 AI가 한번 검증을 해줘요. 이 데이터가 맞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인력을 중간에 확인하는 식으로 실제 이 프로세스도 개선을 많이 해서 비용도 많이 줄였고 그리고 2016년도부터 했으니까 정말 수많은 AI를 학습시키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특히나 큰 기업들이 이 회사 제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단순히 이 회사가 그냥 뭐 어떤 서비스만 잘한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었던 노하우나 예. 인력 구조나 이런 데이터에 대한 관리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하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탐났던 회사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반도체계의 암 같은 회사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예. 자, 그러면 이런 대업을 이루신 알렉산더 왕, 이분은 또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참 놀랍습니다. 이런 그 CEO가 아까 예. 말씀드린 이 엄청난 회사를 19살 때 만들고 19살이요? 네, 지금 그러니까 1997년생이에요. 와. 지금 28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놀랍죠? 세계에서 가장 젊은 자수성가 억만장자 중에 한 명이고요. 예. 이미 그 스케일 AI의 기업 가치가 이제 10조 이상이 이미 됐었어요. 네. 2021년에.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일단은 뉴멕시코에서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이고요. 네. 좀 특이한 게 부모님이 둘 다 미국의 공군과 군대를 위한 프로젝트에서 물리학자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도 엄청 머리가 좋으시고 미 군 쪽에서 일을 했던 분이죠. 예. 이제 그 상황에서 어릴 때부터 이제 수학 천재로 불렸었고 예. 17살 때 이미 인터넷 스타트업인 쿼라라는 데서 일을 했었습니다. 예. 거기가 우리로 치면 지식인 같은 서비스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MIT에 가는데 네. MIT에 가서 1년 만에 중퇴를 해요. 왜 왜요? 그렇게 다들 천재들은 중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중퇴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쿼라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하고 같이 만든 회사가 바로 이 스케일 AI라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2016년에 창업을 하고 그때부터 인공지능 하려면 데이터 레이블이 중요하겠구나 라면서 키운 거고요. 놀랍게도 초기 투자를 했던 게 Y 컴비네이터인데 예. 그때 Y 컴비네이터의 대표가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첫 투자부터 샘 알트먼한테 받은 거죠. 예. 그럼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은 미국의 천재 과학자로서 국방부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 아들도 천재이고 거기에다가 17살 때 창업을 한다고 했고 이미 그전에도 인턴으로 하면서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 상황에서 또 오픈 AI에 샘 알트먼이 투자를 해줬으니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온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놀라운 게 이 사람이 단순히 기업하고만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예. 최근에 보면 미국 정부랑도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의 재능도 있고 본인이 중국하고 미국을 연결할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관점에서도 친미국적인 얘기를 계속하니까 데이터에 대한 패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정치인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이러한 기업이고요. 오히려 그래서 정치 쪽에서는 오픈 AI 샘 알트먼보다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중퇴를 못해서 천재를 못했다. 되게 재밌는 이 일화가 있는데 실제로 자기가 인턴을 다닐 때 되게 예. 좋은 어떤 인사이트를 받았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예. 4년은 너무 길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4년 있지 말고 빨리 할 거면 해라. 그래서 1년 만에 중퇴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1년 만에 다 배웠다. 그 소리 한 거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멋집니다. 자, 네. 그런데 이 초지능, 이런 천재와 이런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갔으니 네. 이제 정말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초지능까지는 모르겠고요. 예. 당장 벌써 이렇게 됐던 비즈니스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그 집안이 알렉산더 왕이 군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메타가
방위 산업에 협력을 하는 쪽에 지금 비즈니스를 하나 키우려고 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메타가 가지고 있었던 게 오픈 소스 모델이고 그 안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만들었으니까 아예 국방부랑 같이 해서 국방용 AI 모델을 만드는 쪽에 바로 비즈니스를 할 것 같고, 두 번째가 초지능 개발에 대한 경쟁인데, 이 초지능이라고 하는 게 당장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AGI라고 하는 일반 인공지능도 좀 안 됐었고 아직은 완벽하지 않고, 놀랍게도 이 메타에서 얀루쿤이라고 하는 기존에 이제 이 메타의 어떻게 보면 데이터나 이런 AI 총괄했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솔직히 말하면 일반 인공지능도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러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그 다음 키워드인 초지능을 던졌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는, 완전히 지금부터는 발상의 전환적 방법으로 접근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의 방법론으로 과연 초지능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실은 애플이 얼마 전에 WWDC라는 행사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관심을 못 끌었잖아요. 근데 그 행사 전에 논문을 하나 냈어요. 무슨 논문을 냈냐면 사고의 환상, 그러니까 illusion of thinking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챗GPT 같은 애들이 정말로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논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어쨌든 이게 애플이 AI에 좀 뒤처져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걸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나오는 언어 모델들은 그 우리의 인간적으로는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흉내내는 거지. 이게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일반인 인공지능으로 지금의 방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논문의 추격판이거든요. 물론 이 논문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토론이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관점에서 메타는 아예 그냥 다른 관점으로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군이나 이런 실리적인 걸 추구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 스케일 AI를 인수했다. 그리고 알렉산더 왕을 데려왔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즈니스적으로 한번 여쭤보면요. 만약에 초지능 인공지능이 만약에요. 만들어졌다. 그러면 굳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나 기업체에서 다른 인공지능을 써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원탑 하나 말고 나머지 다 고사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역시도 이제 두 가지 결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대부분의 범용들은 정말로 그게 가능하다면 플랫폼처럼 독점할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했던 곳들이 계속 지금 다 이 일반 인공지능에 공격을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버티컬을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게 있더라도 그 중간에 있는 스타트업처럼 정말로 가능하다면 그 두 가지로 극단적으로 나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챗 GPT 같은 거 비슷한 거라도 써버린 AI 기반으로 해보자라는 게 지금의 상황인 것 같고 그걸 하기 위해서 AI 미래 기획 수석 이런 분도 임명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벌써 미국은 초지능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모든 걸 다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날카롭게 집중하거나 하나에 이제 봐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메타에서 계속 그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데 잘 안 모이거든요. 그럼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상당히 흥미로운 게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피로 가고 있어요. 엔트로피로. 근데 왜 가느냐? 거기는 지금 연구자들한테 이 시대가 됐을 때 우리가 데이터, 보안, 안전성 이런 거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되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기업들이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달리는 기업들이 하지 않는 안전성이나 보안에 대한 연구 쪽으로 이제 집중을 시키니까 연구자들 역시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쪽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관점을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하는 것처럼 특화된 쪽에 연구를 하거나 스케일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처럼 엄청난 큰 규모가 됐지만 처음에 이 데이터 레이블링을 할 때 모든 걸 다 하지 않았어요. 어디에만 집중했느냐? 자동차 분야에만 집중했거든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이 예산이나 이제 리소스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 때 그때 자율주행이 떴고 그 상황에서 이 데이터 레이블링도 완전히 그 자동차 쪽에만 집중을 해서 지금까지 컸거든요. 우리도 비슷하게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 안전이라든지 새로운 아젠다에 집중을 하는 쪽이거나 아니면 이제 이건 제 좀 주장인데 데이터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잘한 제조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이 제조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장, 작은 공장들에서 나오는 이 데이터를 키우는 쪽으로 차라리 레이블링 할 거면 그쪽에 집중을 하든지 이런 좀 선택과 집중이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인재 한 명 데리고 오려고 거의 뭐 수백 조까지 쓰는 이 시절이기 때문에 인재에 투자하는 거를 비용을
절대 아까워서는 안 된다. 결국 한두 명이 진짜 먹여 살리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걸 저희가 숫자로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 한두 명이 제 친구여야 저도 옆에서 네. 맥주라도 얻어먹을 텐데 걱정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덕분에 초지능도 오늘 알아봤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